이 그레고리 발토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레고리라는 배낭은 다들 아실 거예요. 쪽 세계, 그러니까 배낭 씬에서 정말 유명한,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가 성장하다가 이 브랜드는 한번 이제 2010에서 가장 배낭을이나 뭐 가면서 더 큰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 큰 R&D 개발 같은 거 10년 전에도 발토로라는 이름으로 이 가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뭐 hum하게 사용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배낭입니다. 자 그러면 발토로 발토로죠. 예, 발토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그레고리에서 배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판 시스템, 뭐 허리, 어깨, 플룻 AC. 예, 요 시스템을 통과하잖아요. 그쵸. 좌측이 내려가면 배낭도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전 시리즈 2년 전 제품보다 훨씬 좋아진 건데 등대가 다 메쉬예요. 그래서 에어 투과율이 95%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시원해 보입니다. 예, 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해도 이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낭을 매면은 배낭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토로소 길이를 토로소 길이 맞춰주실 싹 맞춰주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전문가니까 네. 예, 이게 마르신 분들은 이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도 미미의 참새방앗간 보즈만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가 아주 자주 오는 보즈만이라는 캠핑 전문샵 매장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여기는 아웃도어 캠핑 용품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배낭.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저는 이제 그레고리를 유통하고 있는 파커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회사원. 맞아. 파커스 인터내셔널. 그래서 왜 그레고리를 이렇게 가지고 왔느냐, 이건 이따가 밝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그레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패킹 배낭을 사러 왔어요. 제가 그동안 백패킹을 엄청 다니면서 백패킹 배낭을 정말 많이 바꿔왔는데, 지금 여기 ULA도 제가 갖고 싶었던 백패킹 배낭이고, 그 다음에 이 하이퍼라이트 하이퍼 마운틴 기어 하이퍼 마운틴 기어 맞나? 이거도 되게 비싼 백패킹 백이죠.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저 이것도 되게 갖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이거 뭐지? 여우? 피엘라벤. 이것도 많이 매는 백패킹 배낭이죠. 피엘라벤 카즈카. 아리스코. 이런 것도 많이 메고 싶었던 건데 저는 못 맸던 거고. 그런데 제가 오늘 추천받은 백은 종로 5가에서도 추천받았고, 그리고 좋다고 소문이 난 그레고리 백팩을 추천받아서 제가 그레고리 백패킹 백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파커스 인터내셔널 회사에서 직접 그레고리 백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레고리 이 백팩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받은 이 백팩은 그레고리 발토로라는 제품입니다. 여자는 그레고리 데바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토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바는 이제 발토로랑 다르게 이제 여성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성에 맞게끔 뭐 토로소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요 발토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고리 발토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발토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레고리라는 배낭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세계 3대 배낭이라고 치는 배낭 중에 하나이고, 네. 그건 다들 아실 테고, 77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웨인 그레고리라고 이쪽 세계, 그러니까 배낭 씬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배낭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가 성장하다가 이 브랜드는 한번 이제 2014년도 정도에 네. 한번 이렇게 혁신을 맞았는데, 네. 세계에서 가장 배낭이나 뭐 가방류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샘소나이트 그룹에 네. 인수되면서 오. 이 배낭에 이제 약간 새로운 기점이 다시 14년도부터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더 큰 자본이 들어오면서 더 큰 R&D 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토로는 아마도 백패킹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년 전에도 발토로라는 이름으로 이 가방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년 전 발토로와 지금 발토로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계속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통해서 뭐 그런 뭐랄까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들을 점점 줄이고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더 가볍게, 더 유용하게 아하. 사용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배낭입니다. 아하. 이 그레고리 발토로죠. 예. 발토로 이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말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상세하기까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그레고리에서 배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그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운행 시스템, 등판 시스템, 뭐 허리, 어깨, 그리고 이제 무게를 받아주는 이 등판 프레임 같은 거,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 발토로 시리즈는 프리플롯 A3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프리플롯 A3. 예, 요 시스템을 통틀어서 세 가지의 시스템을 프리플롯 A3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 어깨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보통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걸음걸이가 이제 어깨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좌측이 내려가면 오른쪽이 올라가고, 그쵸. 오른쪽이 내려가면 좌측이 올라가고. 네. 그에 맞게끔 이 배낭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전 시리즈 2년 전 제품보다 훨씬 좋아진 건데, 여 등판에 이 메쉬 재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메쉬예요. 그래서 에어 투과율이 95% 이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미리따 구조로 해가지고 벌집 구조로 돼서 등판 전체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도 덥긴 하지만 조금은 더 시원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네. 예. 시원해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좀 폭신폭신해가지고 네.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조금은 더 완화가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 허리 구조인데, 요것도 약간 이렇게 이제 플렉시블하게 되어 있어요.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어깨와 이 허리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총 프리플롯 A3 시스템이 세 가지 네.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해도 분명히 배낭은 딱 움켜쥐지 않고 돌 수 있거든요. 그 돌 수 있는 마지막 점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마찰력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 재질로 된 부분이 엉덩이 끝에 있어요. 그래서 허리 쪽에 마지막 그 바지 위쪽 그 부분에 딱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나마 이렇게 막 여기보다는 밀림 이렇게, 방지. 그쵸. 네. 이런 밀림 방지 시스템까지 있어서 조금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 이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프레임은 배낭은
가운데에 이렇게 두 판 넣고 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프레임을 넣는데 네. 여기는 이제 만져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옆에. 그쵸. 그래서 이 바뀐 구조인데 테두리로 프레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네, 알루미늄 프레임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테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예. 요즘 같이 이제 여름철에 네. 이 배낭을 매면은 배낭에 이 땀이 차잖아요. 예.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랬을 때 매번 빨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레고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낭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근의 배낭들은 다들 항균 그런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세척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는 그에 더해서 이렇게 이제 폴리진이라는 거를 채택해 놨어요. 이 자세한 설명은 배낭을 구입하시거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요 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폴리진이라는 게 예, 약간 항균 그런 항균. 거 그리고 이제 약간 친환경적인 거를 도모한다 이런 건데 이렇게 QR 코드까지 나와 있어서 이 QR 코드를 찍으면 이 폴리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좀 덜 나고 그리고 박테리아 번식도 막아주고. 그럼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고 그쵸. 조금 향균 효과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내구성도 당연히 길어지죠. 그렇죠. 곰팡이 같은 게 좀 덜 썰고 그러니까. 예.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이 그레고리 시리즈는 발토로 시리즈는 이제 PWR 프리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최근에 날진 같은 물통 같은 거 보면 이제 BPS 프리라고 하잖아요. BPS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검출 안 되는 상품. 그럼 PWR 프리는 뭐냐? PWR이 영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해 화학물이에요. 그래서 유해 화학물로부터 자유로운 원단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이 최저로 나오는 그런 배낭입니다. 예. 환경보호. 요거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레고리는의 방향성은 플라스틱 제품 줄이고 탄소 줄이고 리사이클 원단을 쓰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퍼센트가 점점 높아져서 최대로 됐을 때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다 리사이클 원단 그리고 플라스틱 0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품의 특징들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기능들보다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고 도이터 그 다음에 이제 오스프리 전부 리사이클 원단. 맞아. 이게 이제 기본. 이거는 의류도 마찬가지고. 맞아. 의류, 배낭, 신발 전부 리사이클 원단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안 쓰겠다. 요게 이제 방향으로 잡혀져서. 대기업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주는 거지 방향성들이. 그쵸. 자 이제 기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토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큰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낭에서 저희가 산행했을 때 정상에서 물건을 빼낼 때 맨 위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꺼내고 이게 제일 힘들어. 맞아. 예, 이렇게 해서 열고 이제 꺼내려고 할 때 제가 찾는 물건이 맨 가운데나 바닥에 있어요. 맞아요. 요럴 때 요 앞에 것들을 다 꺼내야 되는 상황. 그쵸. 요게 제일 안타깝고 그리고 꺼낸 다음에 또 산행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 또 패킹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킹이 섞이면은 나의 산행은 불편하니까 다시 또 잘 해야 되고. 그죠. 요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기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U자형 그죠. 다 열리는 거. 오픈이 됩니다. 잠깐 이렇게 수건을 넣고 각만 만들려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물건이나 중간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물건을 바로바로 빼서 내가 가장 빨리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U자형 지퍼 형태의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물건들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고 그리고
큰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캥거루 주머니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가 막혀있네. 여기는 어. 가운데 이제 재봉이 되어 있어서 네. 가운데 막혀 있어요. 만나지 않아. 요선과 요선은 만나지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두 군데 분류를 놓고 왼쪽에는 뭐, 오른쪽에는 뭐라고 해서 부분 넣어서 물건을 좀 길다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틱도 넣을 수 있고 폴대도 넣을 수 있고 예, 뭐 기타 등등 긴 물건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구성이 점점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여기가 이렇게 해져서 AS를 맡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메시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 AS로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런 플렉시블한 원단에 이제 캥거루 앞주머니가 있죠. 여기에는 보통 뭐 운행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바람막이라든지 빨리빨리 꺼내야 되는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산행을 하면 되고요. 예. 요렇게 있고 또 하나가 요런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뭐 다른 여타의 배낭에서도 많이 볼 거예요. 여기엔 최근에 뭐 발포 매트를 넣는다든지 길다란 뭐 매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헬리녹스 의자 같은 그런 것들을 놓고 바켓에서 고정을 하고 당겨서 고정을 한다든지. 여기 밑에다가 발포 매트를 껴요, 여기는? 그쵸. 밑에다가 발포 매트를 끼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요런 시스템도 20년 전부터 계속 있던 시스템인데 이제 요런 여기 맨 바닥에 격벽을 두고 침낭. 그쵸. 침낭 보통 맨 아래다가 침낭을 많이 두니까 침낭을 넣고 이렇게 격벽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공간 확보도 되고 이렇게 구조 그러니까 방처럼 해가지고 격벽으로 해서 분간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고 이 격벽도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쵸. 붙어 있고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한 방에 연결도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지퍼의 손잡이는 장갑을 끼고도 쉽게 여닫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뭐 제가 장갑을 끼고 있더라도 손가락을 넣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은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지퍼들은 꼭 두 손가락을 써서 잡아야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손가락만 넣고 잡아주고도 여닫고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모든 지퍼에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옆면을 잠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네 개는 뭐 다들 아마 예상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를 잘 아시니까 스틱이나 자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고리입니다. 여기서는 버클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고무줄로 되어 있고 밑에서만 한번 잡아주기만 하고 위에서는 걸어준 상태에서 당겨주면은 꽉 조여줍니다. 여기 딱 예. 잘 잡아주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풀어줄 때는 요 꼴을 세게 당겨주면은 풀러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산행 중에서는 빼고 쓰셔도 되고 네. 길쭉한 것들을 묶어서 이 여기가 넓어지는 만큼은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 네. 이만큼의 긴 무언가는 다 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네. 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저 예.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겨놨는데 이제 지퍼를 열고 이렇게 떼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물통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넣고 500ml 날진 물통이 예, 하나가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500ml 날진 물통이 들어가고도 약간 남을 정도니까 조금 더 빵빵한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조가 약간 45도 경사져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산행에서 이거를 맸을 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한 손으로 이렇게 바로 빼기가 편하죠. 수월하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각도가 45도로 안 꺾여 있거나 위로 되어 있었으면은 팔이 불편하지. 저같이 약간 좀 이렇게 팔이 두꺼운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좀 더 쉽게끔 꺼낼 수 있게끔 바로 잡고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그와는 반대편에는 없는 이런 옆주머니가 크게 여기도 메쉬로 늘어나는 그렇죠. 소재. 늘어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약간 옆쪽과는 다르게끔 구별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앞에 주머니에 다 같이 있는 이쪽에 그런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꽤 크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 가장 많이 넣고 다니는 게 아이폰이나 뭐 핸드폰, 네. 갤럭시 같은 것들 그런 큰 폰 넣는데 폰이나 뭐 지갑, 뭐 차키 이런 거 넣는데 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도 와, 공간이 많이 엄청 남죠. 크네. 예. 이렇게 닫아도 상당히 많이 남죠. 운행 중에 예. 뭐 행동식 같은 거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쵸. 예. 요즘에 뭐 에너지 바라든지 네. 에너지 젤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넣고 바로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게끔 양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굉장히 양쪽으로. 큽니다. 네. 예전에는 2년 전, 3년 전 발토로에서는 한쪽은 방수 재질로 되어 있고 한쪽은 메쉬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바뀌어서 똑같은 재질로 양쪽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레인 카바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모든 그 이제 발토로 시리즈의 모든 배낭들은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열기 열고 이 안에 이렇게 깨알 같은 또 이제 탄소를 줄인다는 자랑 써 있고 여기 여시면 이 안에 큼지막한 레인 카바가 레인 커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레인 커버도 뭐 이렇게 동봉된 상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도 새겨져 있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버클도 있어가지고 네. 고정하게끔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빗물이 빠지게끔 구멍도 있어서 이제 이쪽으로 빗물이 혹시나 들어왔을 경우 네. 이쪽으로 빠지게끔. 그쪽이 아래쪽인 거죠? 그쵸. 예, 이쪽이 아래쪽, 이쪽이 위쪽.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매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주머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뭐 이제 열고 닫고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열게끔 하려고 여기다 또 실리콘 이렇게 튜브를 적용해서 이게 줄로만 이렇게 했을 때 추운 겨울날은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줄은 굉장히 이제 추운 겨울날 얼어가지고 맞아. 살갗을 이렇게 찢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실리콘 튜브를 넣어서 맨손으로 해도 추운 겨울날 다치지 않게끔 하는 섬세함을 볼 수 있죠. 엄청 예.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잡고 당기고 열고 아마도 버클 채우는 것보다 요걸 제일 많이 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리고 잠궈주고 그리고 여기 시스템을 이제 위쪽에서 한 번 더 고정할 수 있게끔 버클로 되어 있고요. 끌어주고 헤드로 덮어주고 양쪽에서 두 번 버클 이렇게 하면 이제 헤드가 잠깁니다. 이렇게 헤드가 잠기고 위쪽에서는 이쪽에 큰 지퍼가 하나 있어서 헤드를 전체적으로 해서 물건들을 빠르게 뺄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은 소중한 귀중품이나 자주 빼는 것들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작은 지퍼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위쪽은 예. 그래도 좀 생활 방수가 되나요? 그쵸.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PFC, PFC 그 다음에 프리 DWR 방수가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생활 방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슬비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메쉬 재질은 조금 젖을 수는 있지만 네. 큰 틀에서 이런 재질들은 네. 이런 원단들은 거의 다 방수는 조금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낭들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버클들은 계속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그쵸. 예, 요 버클들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가 다른 배낭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매보니까 다른 배낭에 비해서 예. 가볍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프리플롭 A3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무게여서 조금은 더 그런 쪽에서는 높을 수 있다는 만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발토로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저는 여자니까 여성용 대바를 이제 예. 착용할 거잖아요. 네. 발토로와 대바의 차이점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발토로하고 대바의 차이점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발토로, 여기가 대바. 토로소의 길이가 달라요. 이 토로소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그 상체 길이가 여자가 네. 아무래도 작고 똑같은 키여도 네. 남자가 더 길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 토로소의 길이가 그 대바 시리즈가 좀 더 짧고요. 네.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어깨끈 모양도 네. 약간 여성들은 가슴이 있으니까 네. 가슴에 맞게끔 약간 좀 더 라운드가 좀 다르다. 그쵸. 요 시스템 그리고 네. 골반 모양도 살짝 달라서 이 허리 벨트도 약간 모양이 다른 네. 딱 요 세 가지고 그 외에 모든 구성과 뭐 버클, 네. 주머니 들은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요 발토로와 똑같지만 이 토르소의 길이에 맞는 플롯 A3만 다른 예 이제 대바를 매시는 갖게 걸 되는- 추천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뭐 설명을 마치고요. 뭐 더 자세한 거는 그레고리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설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뭐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아까 영어 부분에 약간의 실수 부분은 예. 자막으로 아.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등산 배낭을 자기 몸에 맞게 피팅하는 법을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은 우리 그레고리 접니다. 우리 직원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시연은 우리 보즈만 사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보주만 사장이 등산 배낭 피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등산 배낭은 짐을 갖다가 담는 역할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안전장치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낭입니다. 네. 이제 박충렬 과장한테 피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선글라스를 꼈어? 관종입니다. 자, 1번 가방을 맨다. 가방을 맸을 때 끈은 최대한 느슨하게, 다 풀어준다. 다 풀지는 않지만 아. 어쨌든 느슨하게 어깨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허리 벨트를 골반 뼈에 맞춰주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리고 벨트를 클립을 이용해 늘려주고 벨트를 체결합니다. 골반에 맞췄을 때 골반을 안쪽으로 최대한 꽉 조이게. 왜냐면 위 아래를 이제 피팅을 맞출 때 배낭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게끔 꽉 조이는, 골반 바로 위로 올라오게 맞추는 거예요? 골반 뼈를 감싸는 겁니다. 골반 뼈 위를 감싸게. 네, 골반 뼈를 감싸고 어깨 멜빵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깨 멜빵 끈을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네. 당겨주고 가슴에 있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그 가슴 스트랩은 어디에 와야지 정 위치입니까? 가슴이 가장 편한 위치에 가 있는 게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까? 근데 살짝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더 편할 겁니다. 어떠세요? 지금 너무 더 편해요. 네. 우선은 무게 중심을 아무래도 백패킹 배낭이면
15kg에서 20kg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배낭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걸을 때 뒤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끈을 이용해서 각도는 45도 각도를 맞출 수 있게끔 합니다. 네. 네, 아주 강하게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당기는 경우는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고 적당히 무게가 뒤로 처지지 않게끔만 하는 45도 각도의 적당한 네. 그렇게 피팅을 하시면 됩니다. 피팅을 했으면 높낮이 등판 길이를 맞추는데요. 지금 현재 박충렬 과장한테는 이 배낭의 끈 길이, 어깨의 멜빵 길이가 굉장히 짧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토로의 특징인 어깨 멜빵의 높낮이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팅을 해보겠습니다. 짧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멜빵 끈이 네. 스트랩에서 굉장히 짧게 내려와서 어깨 겨드랑이까지 옵니다. 네. 요게 아래쪽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갈비뼈 끝까지는 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충렬 과장님께서는 예. 지금 세팅한 값과 이따가 수정해서 세팅한 값의 그 느낌을 한번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벨트를 풀은 상태에서 배낭을 내릴 때는 배낭 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어깨끈을 클립을 이용해서 좀 더 느슨하게 한 다음에 뭐 돌이라든가 아니면 탁자 같은데 꼭 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팔을 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토로의 특징은 등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안쪽에 보시면은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는 벨크로로 어깨의 멜빵 요크 부분이 벨크로로 보통 말하는 찍찍이죠. 찍찍이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비닐을 손에다 끼면 좀 낫던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지금 없으니까 높이를 좀 더 올린 상태에서 다시 붙인다. 벨크로를 붙입니다. 붙이면 또 강하게 또 붙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느슨하게 어깨에 멜빵을 하신 다음에 벨트를 골반에 위치할 수 있게끔, 우선은 골반에 위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활동을 했을 때 다리를 올렸을 때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다리를 올렸을 때 그 위치에 불편하던 위치에 하지 않는 위치에다가 벨트를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편해요. 네. 어깨 멜빵을 내려봅니다. 현재 아까 전보다는 한 5cm 정도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셔서 그런지 너무 편합니다. 네. 솔직히. 네, 너무 편하고 백패킹 갈 때마다 와서 도움 요청해도 될까요? 아, 네. 오시면 됩니다. 예. 백패킹 가기 전에 모두 보조만으로 오시면 사장님께서 이런 토르소 길이를 토르소 맞춰주실 길이 겁니다. 싹 맞춰주시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맞춘 게 아까 전에는 여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스트랩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왜 박충렬 과장 반말로 같은 하시죠? 경우는 등판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네. 피팅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네. 마르신 분들이 굉장히 좀 피팅, 제가 여기 매장에서도 피팅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인데 네. 뭐 전문가니까 네. 오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피팅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여기가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마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접히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등판 길이를 줄여서 이제 멜빵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방에 패킹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패킹하는 방법. 네, 배낭을 갖다가 패킹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부피에 대해서 많이 중요한데요. 부피와 무게가 중요한데 바닥 쪽에는 가벼운 침낭, 그리고 침낭이 가장 나중에 꺼내지겠죠. 매트와 침낭.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닥 쪽에 가벼운 장비를 바닥 쪽에 놔주시고, 그 다음에 등이랑 가까운 곳에 가장 무거운 장비를 넣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약간 가벼운 상품들을 이렇게 장비들을 이쪽으로 등 바깥쪽으로 패킹을 하는 게 이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디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토로 65는 미디움 사이즈, 미스테리얼 디팩 기준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75와 85는 라지 사이즈를 미스테리얼 디팩 기준으로 라지 사이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팩 같은 경우는 안에 공간을 파티션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잡다구리한 이제 장비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디팩, 말 그대로 D자 모양으로 해서 생긴 파우치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패킹을 하시면 초보자 분들도 충분히 나이스한 패킹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U자형으로 열리는 이런 발토로나 대바도 이렇게 U자형으로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U자형으로 열리는 애들은 네. 어떻게 해도 물건을 꺼낼 수가 있으니까 그쵸. 패킹할 때 굳이 뭐 이렇게 잘 꺼내는 순서를 상관 안 하고 둔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거운 게 엉덩이 쪽에 있으면 네. 무거운 게 엉덩이 쪽에 있으면 가방이 아마 밑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 가방은 일자로 서서 쭉 걷기는 힘들어요. 네.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거운 거는 약간 등 쪽으로, 그리고 머리 쪽으로. 등 쪽으로, 머리 쪽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침낭, 매트, 그리고 텐트 네. 유들은 아래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네, 넣다 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무거운 건 물이거든요. 물, 그쵸. 물이 보통은 중간치나 머리 쪽에 들어갔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물은 등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쵸. 맞아요. 워터백, 네, 워터백처럼. 리저버. 우선은 이렇게 U자 형식으로 포켓을 전체를 오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솔직히 이 기능은 국내에서는 디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도가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냥 사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버리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했지? 아니, 그리고 또 디팩 말고 그 리저버 물 이렇게 물백을 사용하는 거를 예. 저도 좀 반대하는 이유가 위생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등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먹었는지를 몰라서 산행하다가 마냥 물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물이 똑 떨어졌을 수도 있어. 산행 중 마시는 물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 번 먹으면 계속 마시게 돼요. 마시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맞아. 제가 갈 운행거리보다 오버해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큰 낭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통 날진이나 저런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다니면 옆 사람도 같이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이렇게 협동이 되는데, 맞아. 순항은 협동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빨다가 이렇게 안 맞는 게 다행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순항은 다르십니까? 추천드리기가 조금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등산 문화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백이라고 하는 그 빨대로 뽑아 먹는 그 리저버 문화보다는 이렇게 이제 물통을 사용해서 이제 물을 갖다 먹는 문화가 확실히 더 발달된 많이 사용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꼭 여기에 이제 스트레치 되고 있는 여기에 넣어주시면은 1리터도 되고 1.5리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물백 넣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예. 네, 이건 뭐 안 쓰실 때는 안으로 이렇게 쏙 넣을 수 접어서, 있어요. 네, 넣을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그레고리 발토로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발토로와 꼭 닮은 여성형 대바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대바를 메고 백패킹을 다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지만 사장님과 그리고 그레고리 과장님, 박충렬 과장님과 함께한 오늘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죠?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저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렇게 등산 가방 파헤치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자, 미미의 등산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 하세요. 네, 보즈만에 오시면 발토로 65, 75, 85 세 가지 사이즈 다 매보실 수 있습니다. 피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피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토로는 더 이상 100짜리도 있나요? 네, 100짜리까지 올해부터 신상품으로 출시돼서 100짜리까지 다 나옵니다. 다 100짜리까지 나온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많이 구입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